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장마철이 막바지에 들었었죠. 자, 이 습한 기분에 저도 오늘 컨디션이 약간은 좀 안 좋은데요. 자, 건강 주의하시고요.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잘 끝났어요.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마감됐고요. 자, 요거, 지금 최근 들어서 제가 종목들하고 그런 것들도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좀 관심이 많으신 게 종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추후에도 계속 좀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도 이따가 오후에 장 끝나고 하나를 좀 영상 하나를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다 좀 설정을 해 두시고요. 자, 저도 유튜브를 보다 보면 좋아요 이런 걸 누른다는 게 까먹어요. 까먹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들은 눌러주시고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동향부터 먼저 조금 보고 뉴스를 나온 것들 그런 것들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죠. 이번 연준 회의 같은 경우는 나올 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 시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게 맞는 게 더 이상 나올 게 별로 없죠. 연준에서는 3월 달에 야, 돈 무제한으로 다 풀어줄게.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금리도 거의, 좀 지금, 조금 플러스권이긴 하지만요. 트럼프는 마이너스 금리를 원하지만, 지금 당장 더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닌 거고, 자, 말로 하는 립 서비스 밖에 없습니다. 근데, 연준은 또 립 서비스를 했어요. 펄로 의장이 경제 회복을 자신할 때까지 저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저 경제 회복 속도는 바이러스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골자는 그거예요. 전에 2022년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었지만요. 자, 지금 경제 회복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연준에서는 다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고, 정부에다 대고, 야, 니들 재정적으로 뭘 좀 해. 자,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근데 부양책 관련해 갖고는 좀 트럼프가 또 한마디 했죠. 부양책 협상이 난항이다. 자, 민주당에서 내놓은 부양책하고 이 격차가 너무 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견해차가 너무 크다. 자, 근데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부양책을 마냥 미루거나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충격이 가니까. 안 그래도 바이든한테 뒤지고 있어갖고 죽을 마실 텐데요. 자, 시장에 충격이 가는 그런 거는 좀 최대한 피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글쎄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된다고 했었는데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크게 오래 시간을 끌거나 그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다른 회사들한테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경쟁사인데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경쟁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게 맞는 얘기예요. 조그만 경쟁 회사들 이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판을 깨서는 안 되죠. 자,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생태계가 커져가고 있는 그런 거니까 이럴 때는 협력을 해서 그 시장의 파이를 빨리 키우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리고 모더나 쪽에서도 백신 공급가가 한 6만 원 정도 된다네요. 화이자는 한 4만 원 정도 했었죠. 자, 화이자보다는 조금 비싼 그런 공급가를 내놨고요. 자,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는 삼상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백신이라는 게요. 이게 100%다 저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관련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백신을 개발할 때 50% 정도 나오면 야, 요거는 조금 모자라는데 뭐 그렇게 판단을 한답니다. 70% 정도 나오면 훌륭해. 오, 괜찮아. 이렇게 판단을 한대요. 자, 그러니까 백신 개발은 뭐 좀 크게 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시간외에서 퀄컴이 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시장 장 끝나고 한 12%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좀 좋은 얘기, 우리나라에도 좀 좋은 얘기가 나왔죠. 자, 한국하고 연준이 한국하고 통화 스와프를 6개월 동안 연장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요런 뉴스들 있고 거기다가 달러 인덱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즉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요건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는데, 자, 오늘 뭐 요런 뉴스가 나올 걸 또 외국인들이 미리 예상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외국인들 시장의 특성이 있죠. 기관이나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이 끌고 가는 장, 특히 외국인이 끌고 가는 장에서는 대형주 쪽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중성주처럼 뭐 상한가 깔치고 그런 맛은 없죠. 그런 맛은 없는데 또 은근히 꾸준히 이렇게 좀 올라가는 시간을 두고 조금씩 이렇게 우상향하는 또 그런 좀 뭐랄까 깊은 맛?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맛이 좀 있어요. 자, 일단 뉴스들 좀 간략하게 좀 짚어봤고요. 저거 움직이는 모습들, 글로벌 시장 움직이는 모습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중국 시장 좋았었죠. 어제 뭐 한 2%대 정도 중국이 2.06% 정도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고요. 홍콩 시장 역시 마찬가지 0.45%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뭐 미국 시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좋은 움직임 보여준 그런 하루였어요. 다우가 한 0.61% 정도 상승 마감, S&P 500이 1.24%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이 1.35% 정도 상승 마감. 자,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 좀 가장 큰 좀 영향을 주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마찬가지 2.23% 정도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저 어제는 우리나라 시장 원달러 환율도 좋았었죠.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매수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은 3원 80전 떨어진 1194만 10전으로 마감됐고요. 자, 이 원달러 환율은 떨어지면 원화가 강세인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것들하고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국 시장 나스닥 10분 봉을 보면서 움직인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봉이 나왔고요. 자, 나스닥 10분 봉 대만 각권이네요. 자, 나스닥 10분 봉을 한번 보면 상당히 좀 좋았었죠. 아침에 갭으로 떠서 시작했어요. 갭으로 떠서 시작해서 뭐 꾸준히 좀 장중에 이런 등락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크게 없이 좀 어제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쭉 올랐다가 조금 뭐 조정받았다가 다시 대체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마감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저 나스닥 일봉을 한번 보면요. 다시 저 우상향하는 21 이평선을 다시 상향 돌파를 했죠. 자, 지금 21 이동평균선을 놓고 굉장히 많이 공방 중입니다. 자, 근데 당장은 이 22평선 자체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근데 이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제가 뭐 매일 방송을 해드리니까 시황 방송을 해드리니까 자, 요게 조금 좀 뭐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다 싶은 그런 때가 오면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재까지는 괜찮은 그런 모습이에요. 자, 국내 증시 수급 동향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상당히 좀 지금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예요. 달러 인덱스가 워낙 좀 떨어지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좀 괜찮은 국가로 들어와야 되고, 유동성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 그런 국가 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거죠.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냥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벌써 4일 연속 매수를 했어요. 뭐 840억 사고 1600억 사고, 그 다음에 엊그저께는 1조 3천억을 사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뭐 2980억, 거의 3천억 가까이를 외국인들은 순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들은 대체로 좀 팔고 있죠. 참 이 기관들 보면 좀 무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수급을, 어제 같은 경우도 수급을 보게 되면요. 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완전히 극명하게 달라져요. 보시면 일단, 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팔죠. 코스닥 시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똑같아요. 최근 들어서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한 741억 정도를 순 매수를 냈어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이 1665억 정도를 순 매도했습니다. 선물 시장 한번 볼까요?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외국인들은 1541억 정도를 순 매수했고요. 기관이 2079억 정도를 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물, 코스피, 코스닥, 선물 시장까지 전부 다 기관 같은 경우는 아랫방향으로, 하방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건 옵션에서도 그렇게 나왔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콜옵션을 4억 정도를 순 매수했고요. 금융투자가 14억 정도 콜옵션을 순 매도했습니다. 콜옵션 매수는 주가가 올라가야 이기는 거고, 콜옵션 매도는 주가가 기거나 빠져야 이기는 거죠. 그 다음 풋옵션 한번 보겠습니다. 풋쪽 같은 경우는 풋 매수는 주가가 떨어져야 이기는 거고, 그렇죠. 풋 매수는 주가가 떨어져야 이기는 거고, 풋 매도는 옆으로 기거나 주가가 올라야 이기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 다시 한번 보면요. 콜 매수, 풋 매도, 위쪽 방향이죠.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그 반대입니다. 콜 매도, 풋 매수. 근데 이런 게 그래요. 전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애꿎은 개인들만 잡아요. 이렇게 좀 자신들의 방향이 이렇게 틀렸을 경우에는.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팔기 바빴죠.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좀 치고 올라왔어요. 이렇게 좀 당하고 이렇게 있다가는, 뭐 지금 이번물 같은 경우는 아직 옵션 시장 쪽에서 포지션이 그렇게 많이 쌓여 있지는 않으니까 뭐 좀 더 추이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이렇게 좀 하다가 당하다가 그러다가는 만긴 날 좀 인위적으로 뭐 억지로 시장을 이렇게 자신들 포지션에 맞게끔 그렇게 좀 누르거나 뭐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최근 들어서 계속 그랬었어요. 이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또 많이 깨졌을 것 같아요. 보면 풋옵션 매수한 게 이게 어딥니까? 한번 보면, 금융투자 쪽 보게 되면, 풋옵션 계속 엄청나게 매수했죠. 그럼 주가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콜옵션 쪽 한번 볼까요? 콜옵션은 뭐 샀다 팔았다 하는데 최근 들어서 매도가 굉장히 많았죠. 뭐 몇십억, 이게 뭐 많은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얘기가 틀립니다. 옵션 시장은. 옵션 시장은 하루에도 크게 나면 뭐 100배, 500배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며칠 만에 100배씩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몇십억이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특히 매도자들의 몇십억은 정말 큰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계속해서 금융투자 쪽이 여기도 24억 팔고
여기서도 42억 팔고 콜옵션을요. 이날도 어제도 14억 팔고 계속 팔죠. 자, 이거는 콜옵션 같은 경우는 매도를 42억 쳤다고 그냥 뭐 42억만 잃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옵션 가격이 그 행사가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좀 너무 복잡하니까 개념은 알 필요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만약에 풋옵션 가격 매도를 쳤는데 10배가 올라가면요, 풋옵션 가격이 42억이 아니라 420억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지들이 제대로 못하고 못 보고 그래 놓고 만기 근처에서는 애꿎은 개인들을 잡을 때가 많았어요. 자,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 사고 코스닥 사고 선물 사고 콜옵션 사고 풋옵션 팔고 전방위적인 윗방향이었어요. 최근 들어서 계속 그랬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 팔고 코스닥 팔고 선물 팔고 콜 팔고 풋 사고 전방위적인 아랫방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뭐 오직 했으면 제가 아침 시황 방송 하다가 뭐 이런 얘기를 다 하게 됐는지, 뭐 하여튼 그 방향 같은 경우는 완전히 좀 반대 방향이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봉 보면서 코스피 시장 10분 봉을 보면서 어제 흐름부터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10분 봉이에요. 일봉이 나왔네요. 자, 10분 봉을 놓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뭐 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보합권 정도 그쯤 출발했었죠. 근데 상당히 뭐랄까 좀 약간은 시장 강하다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이었죠. 그런데 빠지지도 않고 보합권으로 출발해서 바로 좀 이렇게 쭉 당기는 그런 모습도 나왔었는데요. 자, 그랬다가 좀 밀렸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는데, 뭐 크게 보면 옆으로 이렇게 조금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지금 최근 시장이 그 미국 시장 본장에도 물론 영향을 받지만요, 이 선물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 그래서 이 미증시 선물 같은 경우는 뭐 24시간, 그러니까 걔네들 잘 때, 이 아시아 시장 열릴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저 선물 시장은 돌아갑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선물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장중에 좀 잘 챙겨 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자,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뭐 3대 지수 다우 나스닥 S&P 전부 다 뭐 살짝 약보합권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게 바뀔 때가 많아요. 뭐 지금 저 7시 9분 정도 됐는데요. 자, 요게 우리나라 장 9시에 시작하잖아요. 그 사이에 변동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런 부분들 좀 꼭 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장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거, 뭐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주가는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조정이 될 겁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특히 이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가 엊그저께 며칠 전부터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요. 뭐 엊그저께 같은 경우는 1조 넘는 금액을 순매수했고요. 자, 이 외국인들 수급은 뭐 좀 이 시장 전체를 산다기보다는 그 특정한 종목들 뭐 이런 데 들어가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상당히 좀 강한 이런 수급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끝까지 이러진 않을 거고, 또 어느 정도 매기도 물론 대형주 쪽이겠죠. 매기도 확산이 좀 될 거예요. 확산이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뭐 시장 지수 자체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또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2200포인트가 굉장히 단단한 지지선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뭐 그럼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큰 폭 조정은 아닐 거고, 그 조정 이후에는 또 움직이는 모습이 나올 거고. 자, 그렇게 되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자, 종목에만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방송은 요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